갑자기 어제 저는 아파트의 원가, 땅값, 그냥 5천만 원짜리 땅이 서울에 재개발을 하면 1억짜리가 돼서 결국은 아파트 값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공사비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결국은 땅값이 폭등해가지고 일종의 자리세죠. 그래서 강남이 강북과 차이가 나는 거고 인프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아파트, 특히 다주택자 집을 투기를 하고 있는 건 잡겠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뉴스에 보니까 뭐 5억, 10억 떨어뜨리는 집도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런 부동산이 하루 이틀 만에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부동산 중에 아파트 값은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건축도 심리학이거든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져요. 근데 부동산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이 이자 내는 사람들은 오래 못 견딘다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현재 한 10% 정도가 문제거든요. 결국 10%라는 게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진짜 투자도 회수하는 것도 능력이구나. 그래서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외환위기 때, 그냥 97년도, 8년도 그 당시 외환위기 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그때도 환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환율이 결국은 지금 1,500원대를 아직 근접하고 있는데, 제가 1,000원이 정상인데 지금 1,480원, 70원 그러는데 그게 약 30%, 500원이 비싼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값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행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또 뭐 미국도 관세를 25%를 매긴다고 저렇게 빡보게 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불안 심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뉴스가 일부 나왔다고 그러죠. 내일은 또 더 많이 나올 거고, 이러다가 5월 달 안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무섭거든요. 한꺼번에 내놔서 안 팔리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것도 문제예요. 모든 사업이나 모든 투자는 내가 던졌다가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운 거죠. 마치 물을 내가 엎지른 것처럼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보는 분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분들은 좀 싸게라도 파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남의 재산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분위기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 정책을 오픈시켜서 토론을 하게 되면요, 비밀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문화가 잘못된 거죠, 문화가. 뭐든지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막판에 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머리 싸움인데, 보세요. 사회적인 면에서도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냐, 이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거하고 고생을 많이 한 거하고 달라요. 그게 부동산도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아직은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가라든가 중소기업체의 어떤
이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아니면 수입, 우리가 말하는 그 종합적인 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래 못 버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도 그 결국은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래 버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드시면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도 빨리 받자, 빨리 내놓고 빨리 끝내자 하는 것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전문가들 의견보다도 저는 심리적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갑자기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결국은 그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현재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거를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갑자기 당한 거고, 지금은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이 AI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인, 직업 자체가 한 10가지 정도가 없어졌어요. 또 했던 말을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대요, 통째로. 수요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수요자,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손님을 기다린다는 거는 마치 지옥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문화는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또 오르길 바란다거나 또 내 집이 안 팔려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팝시다. 제가 어제 고백했듯이 저도 한때는 정당의 하우스프 본부장을 한 적이 있다고요. 뭐 인터넷에 다 떠 있지만 그때는 지금같이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그때는 사람들이 다 거지들이었거든요. 아주 먹고 살 것도 없는 분들이 빚에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샀었어요. 요즘은 그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만약에 안 팔리는 경우 다시 경매로 돌아서고 이자를 못 내면 더 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엔 파시자고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를 생각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대 아파트 시대가 꼭 올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뭔지 아세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준다 그래서 두세 명 낳은 사람도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했던 회사에서 마지막에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기부를 하시는 건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양반은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1억씩 주고, 그 중에 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1억씩 주고, 그렇게 해서 그 1억이라는 숫자를 쉽게, 물론 돈이 뭐 안 아까운 건 아니겠지만 1억 그러면 이중근 이렇게 떠올라요. 고향 사람들 1억. 인구가 줄어드니까 한 사람 애기 하나 탄생하는 때마다 회사 직원들인 경우 부용 직원들은 경사났죠. 벌써 둘째를 낳고 두 명 다 1억씩 2억 받은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떤 문제냐면 그만큼 임대 아파트 수요가 그 양반이 많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회사는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회사는 허구한 날 임대 아파트만 짓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만 짓는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가장 돈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 임대 아파트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제 뜻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20%인 그 수요자 집주인들은 이번에는 미련을 버립시다. 이게 오늘의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자려고 하다가 오늘 밤엔 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일 또 물량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옛날처럼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